이승만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공산주의를 빨아제끼는 좌파가 되든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우파가 되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와 정치의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좌파 우파 어떤 것이 좋은가 라는 내용이 아니고 건국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이 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승만의 건국이 됐을 때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이때는 냉전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건지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은 건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 멀리 내다봤다. 미래를 내다보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우파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좌우가 대우한 이게 좌와 우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립하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의 문맹률이 80%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우리 상황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재조명을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제 건국전쟁이라는 이제 시사회가 열리고 이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광주 시민들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역사가 이제 잘못됐다. 그리고 나갈 때는요, 이분들이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울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거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이 영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건국에 대해서 많은 좌파들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많은 좌파들이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부정하겠습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때 좌우가 대립하는 시기에서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북한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북한의 김정일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건국,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추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학자뿐만이 아니고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을 해야지 무엇이 부각이 됩니까? 북한의 김일성 정권에 대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것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 무고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5,000년의 역사.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5,0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 존경하는 사람은 이순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이순신 장군이 될 수도 있고, 많을 거예요. 정치인도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인물. 저는 여기 10,000원짜리에 보면은 나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종대왕. 자, 이 세종대왕의 업적이란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자,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한글이죠, 한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뭡니까? 한글입니다. 한국어, 한글. 이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누구로 보냐? 바로 세종대왕이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지폐, 가장 많이 쓰는 지폐입니다. 지폐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사진을 올려가지고 이것을 이제 존경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에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만든 사람이에요. 자, 그 전까지 우리는 일제치하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역사는 5,000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군주죠. 봉건제였습니다. 군주에 의한 봉건제가 이어졌던 국가입니다. 봉건제. 그러니까 모든 권력과 모든 주인이 누구 겁니까? 왕이죠. 왕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란 사람이 어떤 국가로 만들었습니까? 주권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주권국가입니까? 좌파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건국을 부정하는 좌파들. 네, 말로만 민주주의죠. 이 주권국가로 만들었던 일대의 획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세종대왕이라는 사람과 이승만이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 대통령이죠. 지폐에 그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미국 지폐 1달러를 보시면은 1달러에는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이제 독립을 하고 건국을 한 사람입니다. 워싱턴. 그런데 이 사람은 1달러짜리에 지금 초상화가 있습니다. 왜 1달러입니까? 네, 1달러 가장 많이 쓰이는 지폐이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1달러 지폐에 이렇게 쓰이고 있다. 그런데 모든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건국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태어났던 초대 대통령 태어난 날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죠. 공휴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네,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프레지던트 데이. 이렇게 해서 또 기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또 기념을 해요. 모든 국가들은 초대 대통령을 그 국가의 화폐에다가 초상화를 올립니다. 그리고 건국절을 기념을 해요. 대통령이 태어난 초대 대통령이 태어난 날도 기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위안화를 보시면은 모든 지폐 어떻습니까? 뒤에는 뭐 관광명소를 올려놨지만 모든 지폐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 네, 이 사람은 공산당 중국 공산당을 만들고 중국을 창시한 사람이죠.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 있어요. 전 세계 어느 국가를 가보세요. 지폐에도 없는가? 다 있죠. 우리나라만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무엇입니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지폐 초상화가 없고 그 다음에 건국절을 기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좌파라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 생겼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재헌국회가 열려야 되겠죠.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있어야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법을 만들죠.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래야지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까? 네, 국회의원을 일단은 뽑아야 되겠죠. 국민의 손으로 뽑아놓고 그 다음에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국가를 건국을 하는 겁니다. 이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1919년 3월 3일절이라고 합니다. 이거 건국절이라 그러고 물론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3일절에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절로 본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 정권의 정당성과 그리고 정체성, 정통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김일성 정권만 인정하는 겁니다. 이 주사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헌법적 절차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절차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1948년입니다. 네, 5월 30일이래요. 5월 31일. 이때 재헌국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이미 뽑았어요. 국민의 손으로. 그래서 이 활동은 1950년 5월 30일까지 열렸습니다. 재헌국회가. 자, 그렇게 돼서 우리 여기서는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 당시입니다. 문맹률이 80%가 넘어갔습니다. 문맹률이.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부 다 무식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도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입니다. 좌우. 여기서부터 이데올로기가 시작된 겁니다. 80년도까지. 네, 냉전체제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누가 만들었냐? 기독교인이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었던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역사적 상황도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것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헌국회 제일 첫 마디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축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마디예요. 대한민국이 시작된 첫 마디가 임시의장 이승만 대통령이 한마디를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주의 민주국 제1차 회의 여기서 일단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역사적 배경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든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윤영 의원이라고 종로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 직업인 목사였어요. 목사. 자, 이승만 대통령도 원래는 직업을 목사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로를 하다가 교회 장로를 하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서 감사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하나님께 저희를 심성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마가 뭡니까? 악마. 이거를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본 겁니다. 기독교적인 관점. 악마가 뭡니까? 이 좌파입니다. 좌파. 네, 이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이 좌파. 이때부터가 이제 냉전 시대가 이제 미국과 소련은 원래 거의 뭐 이제 동맹관계였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48년, 45년 이후부터는 네, 지금 이제 일본이 항복한 이후부터는 냉전 시대, 이데올로기 시대가 됐다. 좌와 우가 대입하는 이데올로기 시대. 이 좌파를 악마로 본 겁니다. 악마. 악마의 권세라고 한 겁니다. 이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악마의 권세.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대표적인 악마가 누구냐?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죠. 김일성.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뭐 철학이라든가 뭐 정치에서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자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의입니다. 그 다음 평등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국가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지금 재헌국회를 열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부터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 네,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뭡니까? 자유의지죠. 자유. 항상은 성경에 보면은 자유라는 단어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정의라는 단어는 없어요. 정의, justice. 그다음 평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유밖에 없습니다. 자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의는 측정이 됩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단어입니다. 정의. 자, 정의를 조금 더 확대시키면은 이 공리주의로 가게 되죠. 공리주의. 끄집어내면은 뭐 제러미 벤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제임스 밀, 존 스튜어트 밀이라든가 아니면 루소까지 이렇게 계속 확대됩니다. 공리주의가 무엇입니까? 공리. 개인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체의 전체의 집단의 어떤 이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공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공리, 공공의 이익을 우리가 공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게 말장난이에요. 사실은 정의라는 단어가 자체가 말장난이에요.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배고파요. 이거 죽을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영양 보충을 안 돼갖고 죽을 사람인데 지나가는 B라는 사람이 봤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없어. 이 사람에게 지금 먹을 거를 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어요. 그런데 C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 가니까 사과가 있어요. 사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B라는 사람이 사과를 나중에 돈을 줄 테니까 일단은 이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슬쩍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먹여서 살렸어요. B라는 사람은 범죄자입니까?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는 거는 사회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늘 바뀝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 네, 성공했어. 그럼 이거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등이란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거 측정이 됩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A라는 사람은 100kg입니다. 네, 100kg. 100kg이고 B라는 사람은 50kg입니다. 그런데 배급을 했어요. 똑같은 양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평등입니까? 아니면은 킬로그램 수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줘야 되는 게 평등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정의라는 단어와 평등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왜?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거는 뭐다?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단어, 자유주의에 따른 자유민주주의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우파 쪽으로 가야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시대 상황적으로 봐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됐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탄생하고 건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국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 선언을 할 때 밑에 성경책을 손을 얹고 건국 선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우파 쪽으로 가야지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굉장히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선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죠. 우리 1945년 해방되고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됐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식인들도 몰랐습니다. 공산주의가 좋은 건지, 공산주의 좌파가 좋은 건지, 자유민주주의 우파가 좋은 건지, 이제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을.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에 대한 결론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정세에 뛰어나다는 겁니다. 네, 외교에 뛰어날 수밖에 없었고 국제정세.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 자유민주주의 간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지금의 우파들이 아닌 우파들을, 자, 좌파들이 말하는 이 상황대로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덩샤오핑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도 보셨던 위안화 화폐에 있던 마오쩌둥 아니고 지금 덩샤오핑이, 자,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덩샤오핑. 미국과의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호를 개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자본주의 체제로 가게 됩니다. 물론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지만 여기서 들고 나온 것이 흑묘백묘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좌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데올로기 체제가 종식되는 시기입니다. 80년대 넘어와서 공산주의 체제든 자본주의 체제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들이 잘 살게 되면 좋다라는 것이 흑묘백묘. 이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일단 먹고 살자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1959년에서 1961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대기근이 발생했죠. 대기근. 자,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네,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농기구들인 거 다 철을 모아야 된다 그래갖고 다 지금 갖다 주고 나니까 농사가 안 된 겁니다. 농사가 안 됐는데 마오쩌둥이라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논밭에다가. 이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이 미친 짓을. 이거를 보고 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인자 덩샤오핑이죠. 이 대기근 때 지금 우리나라 5천만 인구만큼 이 사망을 합니다. 대기근으로 굶어 죽어요. 자, 그 이후로 60년대 넘어와서 미국과 수교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흑묘백묘론으로 들고 와서 가장 먼저 중국에서 이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됐다. 좌파 쪽으로 가면 다 죽는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들고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소련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소련이 고르바초프 때 지금 다 붕괴됐다는 겁니다. 이 결론이에요. 이것을 내다본 곳이 무엇이다? 대한민국 체제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 그 선택, 5천년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5천년. 이승만이라는 대통령, 이 사람이 만든 선택이 하나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렸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 무구한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 누굽니까?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었던 세종대왕이라는 사람과 우리는 이승만이라는 사람, 이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자, 군주체제, 봉건체제에서 주권을 갖고 있는, 네, 이 주권국가를 만들었던 이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좌파들, 이런 지금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들 뿐만 아니고 김일성 정권을 추앙하는 정체성 그리고 정통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좌파들이 끊임없이 이승만 대통령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디 찌라시 하나 들고 와가지고요, 그냥 모함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냉정한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팩트에 기반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시면 저도 꼭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봐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겠고,
그 건국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확인을 다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교육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